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댓글입니다. 멜번에 산다의 공식 헌정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근래에 멜번에 산다 녹음 몇 개를 듣고 제가 댓글을 올립니다. 2019년 들어서 이 형식을 좀 바꾸신 뒤에 바쁘신 분들은 좀 가끔 녹음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손 PD님께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더 바쁘실지 모르지만 혼자 녹음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나마 더 자주 녹음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손 PD님 녹음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죠. 제가 애들레이드 여행 후기 올라온 것 뒤에는 제가 댓글을 올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임피리얼 크루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녹음에서 댓글을 따로 녹음하지 않고 댓글 비슷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역사기행 올리시고 그 다음에 커피에 대한 거 올리셨어요. 그래서 뭐 커피에 대한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뭐 댓글이 없고요. 역사기행을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계속 그렇게 뚜벅뚜벅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갑자기 녹음을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올리신 호주 연방선거 그거에 대한 녹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 다양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그 프랭킹 크레딧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9%의 사람들은 왜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를 멈추는 것, 그 노동당의 정책을 멈추지 말라고 반대하는지, 그 왜 반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하면 뭔가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화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29%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할까? 즉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를 계속 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내용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이 댓글의 본질적인 의도를 살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결과, 뭐 조금이라는 것은 한 몇 분인데 생각을 해본 결과 가상의 인물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현재 그걸 받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노동당이 하겠다는 그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를 멈추겠다는 그것에 반대할 수 있을까? 즉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를 계속 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어요.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영석이입니다. 영석이는 시드니에 살고, 이 사람은 미대 교수예요. 미술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의 미술학과에서 교수님을 하시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뭐 수업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뭐 이러시면서 1년에 이 양반이 연봉을 10만 불을 받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미대 교수시고 미술의 조예가 있으시고 하시니까 집에서 혼자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뭘 하시냐 하면 도자기를 만들어요. 도자기, 항아리, 이런 아름다운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취미로 이런 거를 많이 만들다가 어느 날 불현듯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취미로만 하는 것보다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의 법률을 담당하는 혹은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본 뒤 허락을 받고 자기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 회사에 포함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그 이외에는 그 직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만든 회사, 자기가 자본금을 조금만 대고 자기가 혼자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흔히 그 회사를 설립하시죠. 대학 내에 있으면서 연구하던 어떤 분야의 어떤 재주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어떨 때는 그 대학이 그 회사의 주주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회사들을 설립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이 영석이라는 이 양반은 항아리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영석 항아리. 영석자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YSJ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 별로 없는데요. 가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항아리 만드는 걸 보여주고, 그 학생들도 항아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혹시 그 항아리가 팔리면 그 팔린 가격의 일부를 이 영석이라는 교수님이 약간 받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만든 항아리를 거기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현실적으로는 대학의 직원인 사람이 이런 종류의 일을 또 따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는 뭐 상상 속의 예를 하나 만드는 거니까 그 대학이 뭐 엄청나게 너그러운 대학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걸 회사라고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무슨 이익이 나겠습니까? 이익 하나도 안 나죠. 오랫동안 이익이 안 나다가 언젠가 이익이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익이 얼마가 났느냐? 그 회사의 비용을 다 제외하고 3만 불이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3만 불의 이익에 해당하는 30%에 대한 거니까 3, 3은 9, 9천 불을 회사가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 법인세, 그걸로 9천 불을 내고 2만 1천 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2만 1천 불이 지금은 회사 안에 있는데 영석 씨가 생각해 본 결과 저걸 나의 개인 재산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2만 1천 불을 자기한테 가져오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2만 1천 불을 뭐 미술의 발전을 위해서 어딘가 미술관에 기증을 해도 되는 것이고 자기한테 그거를 샐러리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양반은 그거를 배당금으로 자기한테 2만 1천 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석 씨라는 분은 대학에서 자기가 받는 연봉 그게 10만이고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돈 2만 1천을 합쳐서 12만 1천이 자기 총 수입이 되는 것이죠. 12만 1천이면 현재 그것에 대한 세율은 ATO에 가서 그 심플 캘큘레이터라는 걸 돌려보니까 실질적으로 27% 정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12만 이상을 버는 사람이 개인 소득세로 27% 정도를 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에게 준 배당금 2만 1,000불에 거기에 프랭킹 크레딧이 붙어있건 붙어있지 않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를 낼 것이냐에는 의미가 있겠으나 지금 대화의 주제는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니까 10만 불 이상이나 버는 사람에게 그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의 효과는 있더라도 크지 않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냐? 언젠가 대학을 그만두고 그냥 이 회사만 움직여서 1년에 한 2만 3만쯤 받는 조용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일 이 사람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이 3만 불이라면 매년 3만 불이라면 이 사람은 늘 9천 불씩 그 회사에서 세금을 넣을 것이고 2만 1천 불씩 자기에게 주겠죠. 그런 삶을 만약에 살게 된다면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을 벌면서 30% 가까이 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삶에서 대폭 줄어서 낮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혼자서 도자기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세금을 얼만큼 내느냐? 9.65%, 지금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9.65%가 됩니다. 참고로 18,000 이상, 37,000 이하의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19%인데 Effective Overall Tax Rate를 계산한 표에 보면 거기가 0%에서부터 9.65%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는 표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Income Tax in Australia 그런 데를 찾아가시면 거기 평범한 텍스 레이트가 되어 있고 그 옆에 Effective Overall Tax Rate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영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계획대로 이런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냈다는 30%의 상당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로 돌려받을 수가 있죠. 제가 지금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만 1,000불, 3만 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효과는 사실 2만 3만일 때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8만 불을 벌더라도 그 효과가 줄어들긴 하여도 그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를 이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9만 불 이하로 벌 경우 이 사람의 개인 소득세가 23% 이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상의 인물인 영석 씨라는 분은 만일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이런 자기의 계획을 즉 언젠가 대학 교수 일을 그만두고 혼자서 항아리 만드는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래서 그 계획을 영석 씨뿐만 아니라 영석 씨의 아내도 알고 있고 그 아이들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 혹은 우리 남편에게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가 언젠가 요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가족이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에 대한 대화를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우리가 주제가 그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현재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의 계획으로서 자기 인생 계획의 일부로서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아 자기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건 다 이것이 넓게 보아 간접적으로건 혹은 직접적으로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29%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회계사가 아니니까요. 오늘 상상한 이 경우 속에 빈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빈틈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기탄 없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해본 이 영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가상의 상황에 관한 상상은 제가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호주 사회를 이해해보자 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본 겁니다. 제가 뭐 도작이건 회계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뭐 있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있죠. 그 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프랭킹 크레딧 리펀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밥 호크의 사망 소식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 대한 녹음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댓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